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펼쳐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또 똑같은 밤이 찾아오는 그 느낌 말입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고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는 그 묘한 공허함. 오늘은 그 감정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삶을 깨우는 천재들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그가 평생에 걸쳐 터득한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전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조롭다는 느낌, 지루하다는 느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사실 우리가 페달을 밟기를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페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을 때도, 심지어 자신의 이론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그 움직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879년 3월 14일 독일의 작은 도시 울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천재의 이야기처럼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늦게 배웠고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이 아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추리히 공가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낙방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해 2년이나 백수로 지냈습니다. 겨우 얻은 직장은 특허청의 하급심사관 자리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의 삶은 단조롭고 특별할 것 없고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아인슈타인은 페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허청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둔 노트에 그는 매일같이 질문을 적고 상상하고 계산했습니다.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 빛은 어떻게 보일까? 시간은 정말 모두에게 동일하게 흐를까? 중력은 정말 힘인가? 아니면 공간의 휘어짐인가? 그리고 1905년 그 특허청 책상에서 나온 논문들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해를 기적의 해, 아누스 미라빌리스라고 부릅니다. 광전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상 대성이론, 질량 마이너스 에너지 등가 원리, 무려 4편의 혁명적인 논문이 단 한 해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움직임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열렬히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이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 발견한 진실입니다.
일상이 단조롭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호기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돌멩이 하나, 물웅덩이 하나, 개미 한 마리. 모든 것에 왜? 라고 묻고, 어떻게? 라고 묻고, 만약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 질문을 잃어버립니다. 다 알아.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이 세 마디가 호기심을 죽이고, 호기심이 죽으면 일상은 단조로워집니다. 아인슈타인은 죽는 날까지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76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왜?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그의 삶을 끝까지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일상에서 한 가지만 질문해 보세요. 왜 나는 매일 이 길로 출근할까? 왜 나는 항상 같은 것을 주문할까?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멈춰있던 자전거의 페달을 다시 돌리는 시작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잃는 것, 그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 속에서 매일 똑같은 정보를 소비하면서 매일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대화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뇌는 점점 정해진 회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고착화라고 합니다. 뇌가 익숙한 패턴에 고착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상태.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상상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사고 실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실험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먼저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빛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 안에 있다면 어떨까? 내가 만약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한다면 그 안에서 무중력을 느낄까? 이 상상들이 상대성 이론과 일반상 대성 이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만약 지금과 전혀 다른 일을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 상상이 단조로운 일상에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 말은 아마 아인슈타인의 말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조언일 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상, 반복되는 지루함,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느낌. 이것들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같은 것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경로로 이동하고,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 패턴이 깨지지 않는 한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연구가 막힐 때마다 전혀 다른 활동으로 뇌를 환기시켰습니다. 그것이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훌륭한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물리학이 막히면 바이올린을 잡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리학의 해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과 물리학 연구는 서로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둘 다 같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것은 바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다. 당신의 단조로운 일상에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산, 요리, 글쓰기. 그 하나를 오늘 시작해 보세요. 그 새로운 움직임이 자전거의 균형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면 틀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고 안전한 단조로움 속에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2번의 결혼 실패, 아들과의 관계 단절, 나치즘의 탄압으로 인한 조국 상실, 통일장이론의 미완성.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기억하시나요? 수십 번 넘어졌을 것입니다. 무릎이 긁히고 손바닥이 까지고 창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넘어짐이 있었기에 지금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아직 균형을 찾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계속 페달을 밟으세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단조로운 일상에 갇히는 이유는 현재의 위치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아직 이것밖에 안 됐어. 나는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언제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라고. 자전거를 탈 때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페달을 밟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 자신도 26세가 될 때까지 변변한 직업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향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향해, 더 깊은 이해를 향해. 그 방향이 결국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전거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그 방향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핸들을 조금 돌리세요. 아주 조금만 돌려도 멀리 가면 완전히 다른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단조로운 일상을 단조롭게 만드는 것은 일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같은 아침 햇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또 아침이 왔군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기적이라고 느낍니다. 같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들이키고, 어떤 사람은 그 향과 온기에 감사합니다. 같은 버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이 2번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지,
그 감사함이 나를 얼마나 살아있게 만드는지. 오늘 단조롭게 느껴지는 당신의 하루. 그 속에서 기적을 찾아보세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이것들이 모두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리면 단조로운 일상은 더 이상 단조롭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경험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냥 정보일 뿐이다. 단조로운 일상을 깨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 아인슈타인은 책만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고 실험을 통해 직접 머릿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손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는 산을 걸으며 자연을 느꼈습니다. 그는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그의 이론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단조롭다면 무언가를 새로 배워보세요. 온라인 강의, 지역 문화센터, 책 한 권, 유튜브 튜토리얼. 어디서든 배움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당신에게 새로운 질문을 주고, 새로운 질문이 새로운 탐험을 부르고, 새로운 탐험이 단조로운 일상을 설레는 여정으로 바꿉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성장은 끊임없는 호기심에 달려 있다. 그러니 절대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함의 아름다움은 복잡함 속에 있지 않다. 가장 깊은 진리는 항상 단순하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거나, 직장을 바꿔야 한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거나. 물론 그런 큰 변화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가장 깊은 진리는 항상 단순하다고. 단조로운 일상을 깨는 것도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보세요.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주문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보세요. 읽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책을 첫 페이지만 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만 산책해 보세요. 이 작고 단순한 변화들이 자전거의 페달을 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페달이 돌기 시작하면 관성이 생깁니다. 그 관성이 더 큰 움직임을 만들고 더 큰 움직임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거대한 변화는 항상 아주 작은 첫 번째 페달에서 시작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은 그 문제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수준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말입니다. 단조로운 일상이라는 문제를 단조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한 하루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조로운 수준의 생각입니다. 내 삶이 단조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어떤 삶을 원하는가? 지금의 나는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나인가? 이런 더 깊은 수준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이 깊은 수준의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표면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왜 중력이 존재하는가? 시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주는 어떤 언어로 쓰여 있는가? 이 깊은 질문들이 혁명적인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도 오늘 더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드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두려움은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삶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려는 용기를 잃지 마라. 단조로운 일상의 또 다른 원인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 남들이 기대하는 것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 SNS에서 보여지는 완벽한 삶. 이것들을 위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지만 내 삶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단조로움으로, 공허함으로, 무기력함으로 나타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함정을 피해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함정에 빠졌다가 용기 있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당시 학계에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사고 실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주류 물리학자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그에게 맞춰왔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기 전에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의 핸들은 당신이 쥐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환상이다. 점심시간은 특히 더 그렇다.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없어. 바빠 죽겠어.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말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 오늘 하루가 너무 길어. 언제 이 지루함이 끝나지? 아이러니합니다. 같은 24시간인데 어떤 날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어떤 날은 너무 느리게 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시간에 얼마나 몰입했느냐입니다. 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전거를 멈추고 서 있을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삶도 같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하고 열정을 쏟고 진심으로 참여할 때 시간이 기쁘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멈춰 있을 때 그 멈춤이 단조로움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 연구에 몰입할 때 밥 먹는 것도 잊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오늘 하루 일정에 넣어보세요. 단 1시간이라도. 그 1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의 단조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원천이다. 신비로운 것. 우리는 언제 신비로움을 느끼나요? 아이였을 때는 쉽게 느꼈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며 신비로움을 느꼈고 웅덩이에 비친 하늘의 반영에 신비로움을 느꼈고 나비가 애벌레에서 변태하는 과정에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 신비로움을 느끼는 능력이 무뎌집니다. 별이야 별이지. 그냥 물웅덩이잖아. 생물 시간에 다 배웠어. 이 무감각함이 단조로움의 뿌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이 신비로움의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신비로움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오늘 밤 밖에 나가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세요. 저 별빛이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는 것을, 그 별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신비로움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 때 단조로운 일상은 갑자기 거대한 모험의 한 장면으로 바뀝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유지할 수 없다. 이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이 말은 비단 국가 간의 평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해당합니다. 단조로운 일상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주변 관계의 갈등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오해, 쌓이는 불만,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 이것들이 일상을 무겁게 만들고 더욱 단조롭고 지치게 만듭니다. 아인슈타인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이해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 아인슈타인은 인간관계에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2번의 결혼, 자녀와의 복잡한 관계. 하지만 그는 항상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했습니다. 오늘 당신 주변에 오해가 있는 관계가 있다면 먼저 이해하려는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굳어있던 관계를 녹이고 그 녹아내림이 당신의 일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현재만을 생각한다. 이 말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과거와 미래를 누구보다 깊이 탐구한 과학자가 삶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의 많은 부분은 마음이 현재에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후회 속에 또는 미래의 걱정 속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어디로 가나요? 흘러가 버립니다. 경험되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삶은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뒤를 계속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앞을 보지 않으면 벽에 부딪힙니다. 자전거는 현재에 집중해야 탈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설거지를 한다면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거품의 향기에 집중해 보세요. 걷는다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의 온도, 주변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이 완전한 현재의 집중이 단조로운 일상을 생동감 있는 경험으로 바꿉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많은 사람들이 단조로운 일상에 지치는 이유 중 하나는 성공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점수, 더 높은 연봉, 더 나은 직위, 더 많은 팔로워. 이런 외적 지표들을 위해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달리는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목적지만 보고 달리다 보면 지금 이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놓칩니다. 아인슈타인은 성공보다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더 많은 논문을 쓰려 하지 않고 더 깊은 진리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더 많은 상을 받으려 하지 않고 더 정직한 학자가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실패와 무명의 시절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을 위해 오늘 하루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 한 가지가 삶에 방향을 주고 방향이 있는 삶은
단조롭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이것저것의 현상들 따위에는 관심 없다. 나는 오직 그의 생각들을 알고 싶다. 나머지는 세부 사항들일 뿐이다. 이 말은 단조로운 일상을 대하는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에 매몰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반찬을 먹을지,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인지, SNS에 내 사진 좋아요가 몇 개인지, 이런 세부 사항들에 집중하다 보면 삶의 큰 그림을 놓칩니다. 큰 그림이란 무엇인가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무엇이 달라지는가? 나는 죽기 전에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큰 질문들이 삶의 원근감을 만들어줍니다. 원근감이 생기면 오늘의 단조로운 하루가 큰 여정의 일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큰 여정의 일부로 보이는 하루는 단조롭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0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함의 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상을 깨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새로운 사람과의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혼자 연구하는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즐겼습니다. 철학자, 음악가, 정치인, 보통의 시민들. 그는 누구와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들이 그의 생각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요즘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날씨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회사 이야기 말고 진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 진심 어린 대화가 단조로운 관계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생명이 당신의 일상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상호작용을 초월하는 세대가 온다면 세상은 바보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 말은 디지털 시대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조로움을 느끼는 역설적인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진짜 경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의 수많은 콘텐츠, 끝없는 영상, 끊임없는 알림. 이것들이 표면적인 자극은 주지만 깊은 만족감은 주지 못합니다.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먹고 나서도 허기가 지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긴 산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지한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우주를 상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1시간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지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당신 안에 있던 질문들, 아이디어들, 감정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떠오름이 진짜 당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을 만나는 시간은 결코 단조롭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의성은 규칙을 알고 있고 그 다음 그것을 어기는 것에 있다. 단조로운 일상을 깨는 데 있어 창의성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기존의 물리학 법칙들을 완벽히 이해한 후에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법칙을 먼저 알아야 창의적으로 깰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도 규칙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던 방식, 항상 앉던 자리, 항상 먹던 메뉴, 항상 듣던 음악. 오늘 그 규칙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깨보세요. 평소에 절대 먹지 않던 음식을 시도해 보세요. 늘 혼자 먹던 점심을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 먹어보세요. 늘 앉아서 하던 일을 서서 해보세요. 이 작은 규칙 깨기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새로운 자극이 새로운 생각을 부르고, 새로운 생각이 단조로운 일상에 색을 입힙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용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아인슈타인은 26세의 특허청 하급 직원이면서 당시 물리학계의 주류와는 전혀 다른 이론을 발표하는 엄청난 용기를 냈습니다. 무명의 청년이 상대성 이론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항상 오르막이 있습니다. 오르막에서 페달이 무거워질 때 그래도 계속 밟아야 합니다. 멈추면 뒤로 밀려납니다. 힘들게 올라가면 그 뒤에는 반드시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오르막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단조롭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힘겹게 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페달을 밟으세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박적인 반복은 미래를 만들지 못한다. 이것은 단조로운 일상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울리는 알람, 같은 경로의 출퇴근, 같은 자리에서의 같은 업무, 같은 시간에 켜지는 TV.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루틴은 안정을 줍니다. 하지만 루틴이 삶 전체를 지배할 때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철저한 사고의 루틴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험했습니다. 루틴은 유지하되 그 안에 새로움의 공간을 만드세요. 하루 30분, 아무도 모르는 당신만의 탐험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 좋습니다. 낯선 책을 읽거나, 낯선 음악을 듣거나, 낯선 길을 걷거나, 백지에 아무 생각이나 적어보거나, 그 작은 자유의 시간이 삶 전체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내 생각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걷기를 즐겼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의 그는 매일 연구실에서 집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그 걸음 속에서 많은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탄생했습니다. 걷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걷기는 창의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걷는 동안 창의적 사고력이 최대 81%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변화, 바로 걷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10분만 밖에 나가 걸어보세요.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해 보세요. 이 걸음들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뇌가 깨어나면 일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지지만 걷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 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더 많이 걸으세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창의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조언 중 하나입니다. 단조로운 일상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수면 시간을 줄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하루 10시간 이상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는 충분한 수면이 뇌를 재충전하고 창의적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의 많은 부분은 피로에서 옵니다. 몸이 지치면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단조로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30분 일찍 내려놓고 30분 더 일찍 잠들어 보세요. 그 30분의 추가 수면이 내일 아침 세상을 다른 색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봉사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과 의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단조로운 일상을 가장 빠르게 의미 있는 일상으로 바꾸는 방법.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자신도 말년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자신의 발견이 아니라 그 발견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이웃, 답답함을 털어놓을 곳이 없는 친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지쳐가는 동료. 그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선한 행동이 당신의 하루에 의미를 더하고 의미가 있는 하루는 단조롭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은 사회를 위해서만 의미를 가진다. 나 혼자만의 삶에서 벗어나 누군가와 연결될 때 삶은 비로소 진정한 생동감을 얻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경험에서 온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냥 정보일 뿐이다. 유일한 원천은 경험이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책으로 수영을 읽는 것과 직접 물에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영상으로 산을 보는 것과 직접 산을 오르는 것은 다릅니다. SNS에서 행복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과 직접 행복한 경험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은 모두 직접적인 사고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직접 빛의 속도로 달려보았습니다.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직접적인 경험의 상상이 혁명적인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나 찾아보세요. 가보지 않은 동네를 걷는 것,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 들어보지 않은 음악 장르를 듣는 것, 생각만 했던 것을 실제로 시작하는 것. 그 경험이 당신의 자전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자전거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전거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전거는 혼자 탈 수도 있고 나란히 함께 탈 수도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페달을 밟는 것도 의미 있지만 누군가와 나란히 함께 달리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 함께 달려줄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또는 같은 방향을 향해 달리는 낯선이.
그들과 함께라면 힘든 오르막도 조금 더 가볍고 아름다운 내리막도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 곁에 함께 달릴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아인슈타인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동안 아이디어를 나누던 동료들이 있었고 음악을 함께 연주하던 친구들이 있었고 그의 이론을 함께 검증해준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여정은 항상 함께일 때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남긴 한 가지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수많은 실수를 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계속 움직였다는 것이다.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던 시절에도 움직였고, 세상이 그를 신처럼 칭송하던 시절에도 움직였고, 몸이 쇠약해져 가던 말년에도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그의 삶을 역사에 남을 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지금 얼마나 단조롭게 느껴지든, 지금 얼마나 지치고 힘들든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페달을 한번 밟는 것. 그 한 번의 페달이 당신의 자전거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자전거가 움직이면 균형이 잡히고 균형이 잡히면 더 멀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 더 멀리 달리는 여정 속에 당신이 찾던 생동감이 당신이 원하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한다. 오늘 당신은 어떤 페달을 밟으실 건가요? 그 페달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단조로운 일상이 설레는 여정으로 바뀌는 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페달을 밟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입니다. 자전거 위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페달을 밟으세요. 천천히라도 좋습니다. 흔들려도 좋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당신의 자전거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이 당신의 삶을 살아있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인슈타인의 말씀과 함께한 이 시간이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조롭게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상상하기를 멈추지 않고 작은 것에서 기적을 보고 오늘 단 한 번의 새로운 페달을 밟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삶은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의 핸들은 오직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삶을 깨우는 위인들의 지혜와 현실 조언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입니다.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